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민주당 뉴스 전해드리다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어제 저희 신통방통에서 이상민 의원이 예고를 하셨죠. 만난다고 두 분. 이상민,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이고. 기자들이 빈집어 계시면서 못 나가. 많은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자,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두 사람 그럼 신당 합류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공개한 단어는 그 핵심 단어는 세력화였습니다. 세력화. 뭐 탈당, 신당, 창당 아직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어떤 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회동의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신당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이재명 사당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여기는 전통적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그러겠노라 이렇게 답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신당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요 넥타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대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달 28일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 대신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요. 그리고 9일에는 혼합한 색깔의 저 넥타이, 약간 불구스름한 주황색 같은 거, 이 가운데 보이시죠? 저런 넥타이를 맸다고 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넥타이 중에 아마 파란색 계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파란색 그렇겠죠. 네, 평소 행사에 나가시려면. 그런데 이제 그걸 굳이 지금 피하면서 파란색을 붉은색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정신적 탈당 상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정신적 탈당 상태.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서 민주당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탈당과 신당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유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본인과 뜻을 사실상 같이 한다는 원칙과 상식도 연말까지를 대체적인 시점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세력화라는 게 행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1월이나 이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의 행동을 보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를 이렇게 만나서 좀 붙잡거나 할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행동에 나설 시점도 잠깐 언급을 했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사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과 세력화가 필요하고 새해에는 국민께 새로운 기대를 드렸으면 한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새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일종의 새 출발, 새 마음 이런 뜻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하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새해라는 이 단어에 가지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좀 차용하고 싶었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신당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실무 작업도 해야 되고 같이 세력화하려고 하면 사람도 어제 이상민 의원 만나듯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칙과 상식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의 행보예요. 이분들이
지금 정책 시한을 12월 말까지로 못을 박았거든요. 예. 그럼 12월 말 전에는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당내에서 움직임을 보고 결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해가 되면 이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하고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충만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 내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니, 쓴소리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뭐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낙석 연대, 그러니까 이낙연의 낙, 그다음에 이준석의 석, 그걸 합치면 낙석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일본 말입니다만 왜 정치인들 변절하면 옛날에 뭐라고 했죠? 사쿠라, 막 사쿠라 그랬잖아요. 어제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말 신당을 꿈꾸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죠. 네. 뭐 사쿠라 얘기도 나오고 옛날 민한당 얘기도 막 나오는데 뭐 30년 취재하신 선배님 뭐 어떤 얘기입니까 저게? 민한당은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제 관제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만들어준 야당 이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을 다 정치 규제로 묶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한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 민한당을 조종하는 건 집권당이다, 민정당이다.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민한당 얘기를 하고 있고 사쿠라는 원래 벚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사쿠라라는 거는 뭐 변절자라는 뜻보다는 야합자 내지는 그 뭐냐면 이 당에 있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엑스맨. 엑스맨. 그리고 요새 친명계에서 얘기하는 수박 이런 개념하고 오히려 사쿠라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막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아니야 사쿠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일본말 자꾸 나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김민석 의원 본인도 지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한참 할 때 그때 비슷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2002년도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분이 노무현 당시 후보였잖아요. 예. 그때 그 2002년 월드컵의 인기를 타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예. 그리고 그분이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거든요. 예. 그래서 당내에 나왔던 것이 후보 교체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버틸 때 이 노무현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김민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을 빼서 정몽준의 국민통합 21일. 국민통합 21일로 먼저 옮겨갔죠. 그게 저때 기자회견하고 그때 그렇죠. 현판식이군요. 저 부분인데 사실 저 행위가 어떻게 보면 경선 불복이잖아요. 이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의 결과를 본인이 지금 소속 의원이 승복하지 않고 간 거거든요. 그 보면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지금 이낙연 대표 보고 지난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아까 사쿠라 말씀을 했는데요. 사쿠라는 야합이지만 그 야합을 행하게 만든 실체가 누구냐?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해유나 포섭에 의해서 자신의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사람인다고 한다면 그게 사쿠라의 정확한 정의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뭔가 이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제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지나친 정치적 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찌됐든 뭐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도 뭐 무슨 얘기했다가 NHK 개인이 소환되고 그 NHK 술집 사건 이번에도 본인이 또 사쿠라 얘기했다가 과거가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막 당내에서는 어수선해요.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처음에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저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이번에 뭐 전직 총리들 뭐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화면이 진짜 바뀌어버리네요.
아,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딱 있어요.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재명의 우회 전략 이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인데 거기에 의사가 너무 확고한 반면에 아직 이 양쪽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총리의 그 3자 연대의 고리가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리가 더 강고해지기 전에 본인은 우회적으로 정말 본진을 치고 가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재명 사당이 아니고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직진 전략이고 그게 바로 아마 그 민주당을 정말 옛날 전통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본질은 치지 않고 옆에 있는 약한 고리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 전략이 과연 국민과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살 것인지 그리고 과연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럼 어떤 당근을 제안할 것인지 정말 그 개딸당 그 이재명의 사당 이것을 불식시킬 확고한 어떤 당근을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기 때문에 두 분 이낙연과 이재명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 사이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확고한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요. 자, 지금도 아니 왜 옆에 다른 분 만나느냐. 그냥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만나면 해결될 건데. 근데 지난번에 만났었잖아요. 근데 막걸리 4명이 2병? 물론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몇 잔 안 먹고 그냥 헤어졌다. 금방 뭐라고 얘기했더니 듣고만 가만히 있었다. 지금 아직은 이낙연 대표는 그냥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마 그런 생각한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하고 헤어질 결심을 벌써 굳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도장만 안 찍을 뿐이다. 일종의 숙려기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당시 막걸리 회동 얘기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비춰졌을 때는 뭔가 이제 바뀌는 건가 했는데 저렇게 악수하고 막걸리 몇 잔 마시고 그냥 끝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나를 불렀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개딸. 개딸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개딸이라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개딸 부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왜 개딸을 쓰지 마라 그래.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도 같은 집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한데요. 일단 이 개딸을 쓰지 말라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팬카페 대표가 민주당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 예. 1950명이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1950명. 네,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개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로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이 개딸들의 폭력 태도 단절을 위해 그만 써야 한다. 아니면 개딸 대신 민주당원 이런 용어를 바꾸자면 좀 청원글을 환영했고 예. 또 다른 한쪽에선 개딸은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아빠가 지어주신 명칭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어주신 명칭. 아빠는 여기서 누구? 네, 여기서 아빠는 예. 이 대표를 칭하는데요. 이 대표가 예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이렇게 썼던 글이 좀 화제가 되면서 당시 2030 여성 지지자들이 딸이 되어드리겠다 이런 지지 의미로 이 대표를 아빠라고 했고 그래서 개딸이 나왔군요. 네, 그리고 이 대표가 개딸님 이렇게 화답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개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본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이제 본인들은 아마 악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기들부터 의견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그 바꾼 이름을 계속 불러줄 경우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딸이라는 이름은 본인들이 안 쓰더라도 당분간 계속해서 그 외 개딸이라는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쓰지 말라 하는 요구를 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자기네들로부터 의견을 통일해서 언론한테 요구를 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도 지금 쓰지 말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는 곤란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